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 제목이 좋아요. 돈가스? 돈가스 아주 좋습니다. 전 돈가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나라 중앙정보부장 중에서 최장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 씨라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돈가스. 그렇죠. 그 양반이 하도 몸이 뭐 비대하고 또 그러면서도 키가 작고 똥똥한 사람이 거의 이북 사람이거든요. 성질도 급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툭 하면 갖다 권총 빼들고 휘두르고 그래서 그 양반 별명이 날아다니는 돈가스. 그 당시 중앙정보부가 남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생긴 게 남산 돈가스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 돈가스 그 날아다니는 돈가스 김영욱 씨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사라졌죠. 그렇죠. 예, 프랑스 파리에서 사라졌고 김경재 의원이 그 이야기를 책으로 그렇습니다.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 김경재 의원이 그 필명이 박사월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박사월인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무나 잡으시오. 김경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유학 갔는데 결국 학위를 못 땄어. 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비록 박사학위는 못 땄어도 박사를 초월한다. 그래서 박사월입니다. 박사를 뛰어넘는다. 근데 그 박사월이 바로 그 유명한 그 김영욱 회고를 갖다가 대필 했죠. 네. 대필 했고 나중에 뭐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국회의원도 했던 뭐 그분이고 또 운명적으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는 그 박사월 즉 김경재 전 의원이 박근혜 당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을 때는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고 그 바람에 자유총연맹 이사장 하다가 나중에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좌파 정부에서 좀 호되게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 돈가스를 얘기하는 게 이제 일본 돈가스 얘기인데 앞서 우리 김 기자 그런 말씀했죠. 옛날 돈가스 때문에 일본에서는 현인신 그야말로 살아있는 신이라는 일왕 즉 거기는 텐노 천황이라고 그러죠. 텐노를 암살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메이지가 17살에 이제 텐노가 됐죠. 더 어릴 때 되지 않았어요? 17살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1868년. 나중에 저기 앞에 저기요. 저기 그 스마트폰으로 일본 메이지 일왕이 몇 살에 왕이 됐는지 좀 빨리 찾아서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근데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그 음식 그때까지만 해도 1200년 동안 육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텐노가 그래서 불교 영향도 있고 살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생하라고 그 육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육고기 금지령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육고기를 못 먹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시켰습니다. 육고기를 먹으면 심신에 부정이 된다. 또 실제로도 육고기를 먹으면 귀향을 보낸다든지 이런 처벌을 받기도 했거든요. 참 험악했군요. 그런데 그 메이지가 1871년에 시연을 합니다. 소고기를 먹어서 그거를 이제 고기를 먹어라. 그 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키가 유난히 작잖아요. 옛날에는 더 했고 그러니까 이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이 대단했었던 것이고 키를 키우는 게 곧 고기를 먹는 것이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육고기를 먹는 게 그 문명을 섭취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의 그 암살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 텐노의 거소인 그 고쇼라는 데를 어소. 근데 일본 말로 고쇼라 그러는데 글로 들어갔죠. 그래서 잡혀서 한 사람은 거기서 사살이 되고 4사람은 나중에 처형을 당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천황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을 때가 없기 때문에 뭐 천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슨 암살을 한다든지 뭐 정치적 비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의 명분이었어요. 네. 암살의 명분이 뭐냐면 네. 육고기를 먹으면 일본 정신이 네. 죽어버린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처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잠깐 앞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가 손가락을 척척척 얘기하면서 1852년에 메이지가 태어났고 1867년에 즉위했으니까 대략 15살에 즉위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일본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빨리 탈아 입구, 즉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서구화돼야 되겠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덩치를 좀 키워야 되니까 고기를 먹자라고 하면서 육고기를 먹었는데 그 육고기하고 돈가스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육고기라는 거는 이제 최초에 소고기도 있고 선전하는 거는 이제 소고기인데 이 소고기나 이런 것은 메이지가 그 선언을 한 이후에 나가사키라든지 가쿠시마라든지 이 남부 지역에 그 유럽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온 데는 고기가 상대적으로 빨리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그 과정이 뭐냐면 커트리 서양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돈가스가 원래 포크 커트리입니다. 얇게 썰었다. 거기다가 이제 튀김옷을 입히고 계란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거부감을 없앴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뭐 서양에서도 그게 뭐 코틀레스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비엔나 시오니첼 어려워. 또 뭐 이런 게 이제 뭐 있고 체코 같은 것은 지책이라고도 하고 다 근데 그 비슷한데 그 재밌는 것은 그게 양고기든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뼈에 붙은 고기를 가지고 떼어서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얇을 수뿐이 없었고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그 기름에 튀기는 것도 기름을 듬뿍 넣어서 이렇게 튀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지듯이 우리 계란 프라이 하듯이 좀 뭐 그렇게 튀기는 데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때 중국의 남쪽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덴뿌라가 있었습니다. 덴뿌라. 우리 그러니까 천부라라고 하죠. 한자로 쓰면 천부라, 덴뿌라. 그거 이제 튀기는 그게 있었으니까 그거를 원용해서 이 튀김옷을 입힌 것을 튀겨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기자 말씀대로 이제 원래 서구의 정통 커트레이스는 말 그대로 뼈에 있는 그 살을 갖다 얇게 여며서 지지듯이 찢었고 여기에 보면 일본은 그걸 받아들여서 일본 사람들이 그거 베끼는 건 천재 아닙니까? 그래서 두툼한 안심이나 등심 등을 갖고 그 뭐 베트남이나 남쪽에 보면 그 튀기는 거 덴푸라식으로 튀겼다. 그러니까 돈가스하고 커트레이스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심지어 먹는 방법, 또 대접하는 방법 이것들도 다 일본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본 사람들이 좀 탁월함을 느껴요. 보면은 받아들였는데 보면 새로 창조하는 거야. 그게 이제 문화 수용력 뭐 어떤 그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설명을 마저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근데 고기를 이제 두툼하게 했는데 대접을 하면 그것을 서양으로 하면은 포크를 쓰든지 나이프를 써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을 쓰니까 젓가락에 맞게 그것을 잘라주죠. 내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서양 사람들은 뭐 거기 익은 야채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내놓는데 일본은 재밌는 게 생야채를.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보면은 마침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참 귀한 게 돈가스였는 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71년에 중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동대부중이라 그래서 연지동, 연건동에 있었는데 그 앞에 보면 경양식 집이 있었어요. 추억이죠. 전설의. 근데
돈가스가 얼마야? 99원이야. 아. 99원이면 참 어렵게 돈 모아서 99원 갖다 놓으면은 그 웨이터 아저씨가 탁 스프도 하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탁 저 우아한 돈가스 하나 거기다가 보면은 야채를 이게 샐러드라고 하죠. 샐러드. 야채 샐러드 거기다 양배추를 이렇게 썰어서 갸베스라고 그러나 거기다 이렇게 케첩 뿌려서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거기서 조금 돈이 더 있을 때 한 150원 정도 내면 뭘 먹을 수 있냐니까 함박스테이크를 먹어요. 함박스테이크는 120원, 130원이었는데 거기는 소고기인데 거기는 보면은 야채를 익혀 나옵니다. 그래서 야채를 익혀 나오는 함박스테이크와 생야채를 두는 돈가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러일 전쟁 때문에 생긴 건데 그 전에 한 마디만 더 이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두 마디 하셔도 괜찮아요. 일본에서 이제 고기가 보편화된 이유는 또 그 사람들이 또 정부나 조직이나 이런 백성들이 말을 잘 듣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것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신단에다가 그 먹을 고기를 바쳐서 부정을 탈색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고기가 이제 보편화된 것은 관동 대지진입니다. 1829년 아니죠. 1923년 일어났는데 이제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당시에 우리 교포들 뭐 끌려갔었던 분들이 또 많았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먹던 찌꺼기 고기 같은 거를 먹었나 봐요. 곱창도 있고 내장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 동포들을 가르쳐서 호르몬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호르무라는 게 뭐냐면 버리다, 쓰레기 버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호르몬 하는 것은 이 뭐 정력의 종을 호르몬이고 그거는 영어고 일본어로 호르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니까 작년에 저기 일본 교토 갔을 때 보니까 라면 중에 호르몬 라면이 있더라고요. 호르몬 라면이 보니까 그건 호르몬 라면은 보니까 뭐 계란도 넣어주고 덴뿌라도 하나 넣어주고 거기다 유부라 토프라고 그러죠. 유부도 하나 넣어주고 이 세 가지 다 넣은 걸 갖다 호르몬 쇼바. 근데 원래는 그 호르몬이라는 거는 내장. 고기의 내장 그리고 곱창 구이 그리고 호르몬 약기라고 합니다. 그게 아무튼 보편화 됐던 거고요. 야채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뭐냐? 그건 러일 전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도 왜 러일 전쟁? 1905년에 근데 처음으로 이제 돈가스 집이라고 할까? 그 프랑스식 레스토랑이 만들어졌는데 렌카떼이라는 집입니다. 저도 가봤는데 그 집에서 지금 125년 된 집인데 그 집에서 이제 뭐 한 20여 년 됐나 봐요.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터가 잡혔는데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전부 일하는 그 직원들이 징용됐어요. 징병. 군인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고기를 튀겨낼 시간도 급한데 야채까지 이렇게 익히고 조리하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생 야채를 썰어서 내놨는데 마침 그게 느끼한 기름과 아주 신선한 야채가 결합되면서 깔끔한 맛을 준 거예요. 그 익힌 야채보다. 그러면서 이게 생야채로 굳어졌다. 그러니까 참 그래서 사실 그래요. 보면 사실 돼지고기 약간 느끼하고 그걸 기름에 튀겼으니 또 느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 사라다랑 먹으면 좀 깔끔한 맛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돈가스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일본에서 보면 타라 입구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준비해서 그야말로 이제 보편화되고 현재 일본 돈가스로 자리 잡는 한 6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들어오게 돼요? 잠깐 그 전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게 뭐 잠깐이 많아. 근데 전에 뭐 다다미 얘기를 할 때도 자부동에서 오키 다다미 그리고 뭐 다다미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돈가스도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레이가츠라는 게 일본 말로 이제 그 커트리지인데 처음에는 포크 레이가츠라고 했어요. 그건 이제 영어식 발음을 이렇게 따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돼지고기가 일본 말로 후따니쿠예요. 후따니쿠 가츠레이라고 레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돈 레이카츠. 그 돈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한자로 써서 돼지 돈자. 예. 그 다음에 이제 돈까츠라고 이제 일본 말로 바뀌어 온 거예요. 그게 영어에서 일본 말로 바뀌었는데 돈까츠의 가츠는 뭐냐면 이길 승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무슨 수험생들 시험을 앞두고 이 돈가스를 먹으면은 합격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 돈가스가 아주 일본에서는 대중 음식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이제 돈가스 얘기하시니까 이제 사실 저희 참 어렸을 때 먹고 살기 빡빡하지 않았어요. 이게 돈가스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1년 중학교 갔을 때 그 당시 이제 경양식집에서 조금씩 늘었고 그다음에 대학 가서는 그 당시 미팅하고 하면 돈가스 많이 먹었어요. 맞아요. 여자친구나 생겨야 한번 가죠. 가죠. 하는데 그때 제 기억 600원이었어요. 78년에. 근데 80년 중반에 오니까 우리나라 그때까지만 해도 돈가스가 또 우리나라화된 돈가스였어요. 썰었습니다. 근데 80년 중반 오니까 명동을 중심으로 일본 돈가스라는 게 들어와서 그게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돈가스가 우리나라에 최소한 보면 아까 김영욱 씨가 중앙정보부장 할 때가 별명이 돈가스였으니까 그 전에 들어왔겠죠? 뭐 어쨌든 일제 강점기에 어쨌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제 서양식의 형태가 일본 거쳐서 들어온 그대로 들어왔을 거고요. 써는 거. 예.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레카테이라는 데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지금도 옛날식으로 돈가스를 하는 거예요. 옛날식 포크 레카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얇고 상대적으로 얇고 썰어서 나오고 미리 썰어주죠. 예, 거기는 포크가 나오고 포크. 그리고 이제 접시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돈가스에다가 그 야채 또 다른 한 접시에는 밥을 아주 얇게 깔아서 이렇게 두 접시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옛날의 어떤 그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일본의 이 돈가스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과정 뭐 얘기하기 전에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혁명이기도 하잖아요. 메이지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이지 일왕이 자 우리 저 대일본 신민들이요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라. 짐이 먼저 먹겠노라. 몇 번 5번인가 뭐 시연을 그거 하다가 한마디 칼 맞을 뻔했다면서요. 메이지 유신 자체가 그렇고 이게 음식의 혁명이라고 그러고 요리의 뭐 유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최초로 만든 음식점이 그 무사들이 사무라이들이 만든 거예요. 그 하급 무사들이. 근데 어쨌든 사무라이들이 해체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양반인데 그 음식점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안았겠지만 어떻든 그들이 나서서 이런 그 음식점을 하고 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25년 4대가 이어오는 그걸 보면 그 과정에 어떤 계급의 변동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대로 이어오는 노포에 대한 어떤 존중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을 돈가스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왔는데 1960년대에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그 경양식 집이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서양식계 남은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들어왔었던 것은 서양식계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에는 그대로 고착돼서 그 경양식 집에서는 스프 주고 포크 주고 그대로 했는데 이제 1980년대에 들었으면서 이제 왕돈가스도 생기고. 이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제 기억나는 게 원래 돈가스는 요만했으면 요만한 돈가스를 튀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딱 나와서 썰어 먹고 밥 따로 주고 스프 따로 주고 그러다가 아까 그 명동 가니까 명동 돈가스 보니까 일본 돈가스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 튀겨서 썰어서 젓가락이랑 주고 침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릴 위에다 이렇게 얹혀서 주고 뭘 특이하게 뭐랄까 저 스프를 안 주고 저걸 주더라고요. 미소시라고 그러죠. 미소시를 주는데 또 하나의 흐름이 뭐냐 하니까
저쪽 성북동 가면 금왕돈가스라고 있습니다. 예.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제 월급보다 더 큰 거. 근데 이만한 접시에다 돈가스 이만한 거 넣고 밥 수북이 넣고 거기다가 저 마카로니 좀 넣고 그렇게 줬던 게 왕돈가스예요. 황 대표님 우리 전에 저 어디죠? 저 서울역 뒤에 삼각지 문배동. 그 같이 먹었던 기억나잖아요. 그 금왕돈가스의 그 저 무슨 뭐 저 문배 삼각지 지점이라는데 이만하잖아요, 커서. 지금은 이제 남산으로 옮겨져서 예. 남산에 이제 왕돈가스 그 길이 있더라고요. 그 안 그래도 저도 작년에 뭐 제 좋아하는 후배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쭉 걸었어요. 이렇게 쭉 걷는데 보니까 그 남산 케이블카 올라가는 길을 쫙 숭의여전 그 앞으로 그 길로 그 돈가스 집이 그야말로 쫙 줄을 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금왕돈가스도 마찬가지고 돈가스도 마찬가지고 그게 대부분 기사식당이에요. 그게 왜 기사식당하고 왕돈가스하고 궁합이 맞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그 돈가스가 들어온 거는 서양식계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서양식 돈가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도 초기에는 이게 얼마나 큰지 집신 돈가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손도끼로 찍은 돈가스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남아 있었던 게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싶고 대중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무래도 분쇄육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분쇄육이 뭐예요? 이게 고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조각 가루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점이 그 떡갈비 만들기 쉽게 하는 것을 이렇게 뭉치기 쉽게 하는 것을 분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돈가스는 저기 뭐야 날고기잖아요. 예. 분쇄육이 근데 기사식당에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게 이제 있고 그렇게 그 생고기를 그렇게 큰 고기로 하면은 그 수주가 안 되죠. 네, 그래 분쇄육으로 해서 그 분쇄기에서 압축육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압축이 아니라 조각 내는 거예요. 이게 갈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쭉 부서져서 내려오는. 분쇄육이 나오면서 기사식당 뭐 기사분들이 보면 바쁜 와중에 또 고칼로리가 필요하고 하니까 하루 종일 그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기사식당 가면 음식 실패는 안 하잖아요. 네. 자, 오늘 돈가스에 얽힌 이야기들. 또 일본에 하마터면 돈가스 먹다가 메이지 일왕 하마터면 저 목 날아갈 뻔했던 얘기부터 저 날아다니는 돈가스 김영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